안녕하세요. GKS CAD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닥 그리기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려질 평면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그려야 될지 그것을 정해서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매번 헷갈려 가지고 인면도에서 확인을 하고 어느 위치에 가야 될지 찾습니다. 뷰로 이동. 그리고 나서 찾았으면 필요한 평면을 제외하고 닫아줍니다. 건축 바닥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AD하고 다르게 이건 자동으로 스냅이 적용이 되고 각도까지 다 맞춰주니까 일단 그리시기는 CAD보다는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상부 바닥이죠. 하부 계담 쪽은 지난 시간에 그렸고, 상부 바닥 이렇게 그려보고 위치가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 형식을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밑에 있는 툴바를 사용을 해서 고화질 뭐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서 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그린 도면이 맞는지. 이제부터는 건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 작업은 어렵진 않은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다시 CAD를 링크해서 불러오고 고정핀 제거해주고, 임의로 일단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L이라는 명령을 다시 사용을 해서 열을 맞춰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가도록. 위치가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건축 평면 링크된 것을 고정핀으로 잠궈 줍니다. 골조의 규격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골조 콘크리트 벽체 패밀리를 불러오고 여기에 맞춰서 복사해서 다른 그 기둥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사하고 평면을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유형 특성이 완료되었으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고, 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많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보를 그려놓고 나면 꼭 엄한 데에 붙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보의 위치가 영 이상하죠? 이리 찍어도 보고 저리 찍어도 봐도 보가 엉성합니다. 레벨은 잠시 후에 맞추고 수평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작업을 위한 단면도, 건축 뷰가 아니고 뷰에 들어가서 단면도라는 것을 클릭해서 설정하고 화살표 나오는 거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갑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건축샵이 아닙니다. 전기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도 높여주고 실물로 보여주는 거 높여줍니다. 근데 해보다 보니까 주차장 지붕층 레벨이 제가 그렸던 거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치수를 적는 명령어는 이렇게 명령을 찾아서 해도 되는데 DI 라고 키보드 명령을 치면 단축 명령어가 먹힙니다. 옆에다가 CAD 도면을 띄워서 보니까 5900이에요. 피트 바닥이. 그럼 잘못된 거겠죠. 이동을 해줍니다. 저 레벨 잡은 것을 확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벨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가 위에 제대로 맞춰지겠죠. 요거를 맞춰보는데 잘 안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에 모델링 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이쪽에다 당겨서 맞춰 놓으면 저쪽이 줄어들고, 이쪽에 줄어들면 또 저쪽에 또 빗나가고, 계속 이런 작업을 왜 안 되는지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그냥 겹치는 부분은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패스를 합니다. 지금서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5배속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녹음하는 중간에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 아파트 앞에 애견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강아지 짖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엄청나네요. 다섯 배속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게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하는 작업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치수도 한번 재보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를 CAD 도면 옆에서 확인하면서 계속 그려넣습니다. 5배속 치고는 좀 느리죠. 이 부분을 건너뛰고서 그냥 다음 게 제작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또 제가 안 한 거로 또
보이고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쉽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기실에서 보가 꼭 필요하죠. 한데 이 레벨을 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보가 없이 그냥 샵을 해버리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보에서 떨어뜨려서 설비 덕트도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설비 덕트, 부수 덕트, 케이블 트레이, 인입 덕트, 레이스웨이까지 이렇게 설치하려면 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섯 배속 적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대한 무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들어가서 바닥 건축 레벨은 150짜리를 해야 됩니다. (150짜리) 채우기 라인을 그려줍니다. 저 계단 하단부터 안쪽 라인 기준으로 묵은 콘크리트는 실 안쪽에 설치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실 하부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다 그려졌으면 꺽쇠해서 적색 계열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색깔이 나오는 것은 그 간섭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은 단면도에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안쪽에 팍 들어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무브로 잡고 150 올려주면 묵은 콘크리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모델링 된 거를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한 것과 남이 한 걸 보면 참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간이 있을 때 이 건축 도면이 없다고 해서 못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볼 수 있게 건축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 팁이 단면 상자라는 거를 꺽쇠를 해주시면 3D 저 뷰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가 필요 없으면 보를 낮춰서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리지 않은 것은 잘라서 숨겨놓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3D로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것만 계속 붙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합니다. 다음날 작업. 이 부분부터는 좀 크게 해볼게요. 첫날 밤에 제가 이거를 좀 테스트한다고 수배 전반을 그렸었는데, 이거를 테스트한다고만 했는데 이거 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우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수배 전반 패드가 잘 안 들어가는데 이 현장은 좀 들어간다고 하니 그려주겠습니다. 평면도를 꺼내고 평면도를 찾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일단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단면도도 확인을 하고요. 필요없는 뷰는 또 닫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뷰만 남겨놓고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캐드 링크로 다시 또 불러줍니다. 이 부분은 뭐 복사를 해서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캐드 링크 부르는 게 더 속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할 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냥 할 때는 그냥 링크 걸어서 작업을 해줍니다.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적으로 계산서까지 들어간 레빗을 작업한다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여기 소스에 대해서 얽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발전기 패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패드는 마감 기준으로부터 올라오는 부분만 입력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빨간색 경고창이 또 뜨겠죠. 간섭이 된다라고. 발전기 GCP 패드 그리고 수배 전반 저압반 패드. 이 이격거리는 내선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안전공사에서 태클 걸지 않을 정도로 이격을 시켜준 거리입니다. 지금 수배 전반 패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다 되면 OK 눌러주시고요. 그린 단면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뷰로 이동. 위에 붕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벨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잡고 단면도 박스를 넓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패드를 다 잡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기샵입니다. 건축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 패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델링 작업에서도 작업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선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가시성 그래픽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라인은 다 숨겨버리고 다 정리하는 겁니다. 설비 배관 같은 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전기샵이니까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냅두고 딱 하면 좀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패밀리를 불러옵니다. 패밀리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 패밀리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 파일은 업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굳이 그 업체 거를 쓰면 그 업체 회사명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영업할 때 일부러 그려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것 자체를 지금 도면 사이즈에 맞게끔 유형 특성에 들어가서 세로, 깊이, 가로 사이즈를 변경해 줍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한번 배치를 모델 쪽으로 들어가서 3D 모델 쪽으로서 배치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선도에 맞춰서 수배 전반 단선 결선도에 맞춰서 배열을 맞춰서 패밀리를 불러온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열반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반 순서 지켜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보았습니다. LBS반 들어갔고 MOF반 들어갑니다. 유형 편집에 가서 저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패밀리는 가로 세로 깊이가 전부 수정이 가능한 패밀리입니다. 이거 패밀리 그리는 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배울 때는 나름 열심히 배워봤는데 이걸 제가 쓰려고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패밀리를 만들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LV반, 고압반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 작성한 업체는 수배 전반 업체 중에 좀 유명한 업체긴 한데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날 또 작업을 짬나는 대로 했습니다. 수배 전반 이 업체 관련된 얘기인데 이 업체는 별도의 설계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빔 대응까지도 많이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배 전반 자료 중에는 이 업체 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 업체 블로그 특성 보시면은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간혹가다 화면에서도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좀 특정 업체 모델 패밀리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링크를 또 걸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캐드 파일 링크하는 게 반이네요.
조금 익숙해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링크 불러오는 것이 편합니다.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지금 베이스 간격 120 띄우기는, 1200 띄우기는 밑에 피트하고 공간이 같아 버리면 이 모델링한 데서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간격을 피트보다 높게 잡아가지고 보이게끔 저 링크, 캐드 링크를 잡아서 옮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가시성 그래픽은 그냥 안 바뀌어요. 그냥 저 자체로 내가 보기 편한 쪽으로 바꾸려면 가시성 그래픽에서 그냥 중간값 꺽쇠 표시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에서 그냥 저거 다 손댈 필요 없는데 하다 안 되니까 계속 손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에는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안 바뀌죠? 또 가시성 그래픽 들어가는 명령어는 VV입니다. 저 재지정 저거 필요 없이 중간색 저거 하나만 꺽쇠에 넣으시면 색깔이 그냥 바뀝니다. 어렵게 돌아갔어요. 고정핀은 꼭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게 한번 흐트러지면 저거 흐트러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날 패밀리를 불러온 것 중에 1500짜리 잡아서 변압기 용량 크기를 변경을 해줍니다. 바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잡아다가 턱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고 배치 어디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얘를 또 찾아 헤매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있는 평면도에서 안 보이는 거 보면 그 위나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지우고, 그쪽에는 지금 설치가 되게 힘들 겁니다. 면이 없기 때문에, 바닥면이. 그래서 다른 평면도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잡아서 넣고, 지금 보시면 지하 주차장 평면, 이 평면도는 수배 전반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링크로 캐드 링크 또 합니다. 컴퓨터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작업 진행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간색까지 표기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AL로 위치를 다시 맞춰 놨습니다. 모델과 캐드의 링크가 위치가 맞으면 핀 고정을 해주고요. 필요 없는 장은 닫아 놓습니다. 모델링을 한쪽에 띄우고 한쪽은 평면을 띄우고 작업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모델 박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면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뷰로 이동을 하려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객체가 선택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높이가 엄한데 붙어 있죠. 이것도 이동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동시키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을 시키냐, 선택을 하고 작업 기준면 선택해서 바닥면으로 조정하면 다른 곳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레벨에 맞춰서 그리지 저거를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레빗이 전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레벨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넬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형 편집 들어갑니다. 크기 바꿔줍니다. 2700 세로, 깊이 2500, 가로 2400.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변압기 반까지 지금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 앞에 블랭크 판넬이 있습니다. 블랭크 판넬에 대한 패밀리를 또 불러와야겠죠. 패밀리를 찾아서 블랭크 밑에 있는 것을 불러옵니다. 모델 업그레이드는 낮은 버전에 있는 것을 신규 버전에 올렸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거를 한번 다 불러가지고 저장을 하면 저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뜨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다 하자니 너무 일이 많아서 그냥 한번 쓸 때마다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블랭크 판넬의 사이즈 정해서 주고요. 블랭크 사이즈 확인하고 정렬시켜 줍니다. 약간 또 삐져나왔네요. 약간 또 삐져나오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눈에 거슬려요. 수정을 해 봅니다. 이제 일단은 변압기를 두 개를 갖다가
복사를 하고요. 복사할 때는 계속이라는 꼭지를 눌러주십니다. 단면 상자를 좀 앞으로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또 패밀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저합반 패밀리. 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수배 전반 저합반 옥내형, 옥내형 사이즈를 확인을 해본 후에 가지고 올 것을 선택을 해봅니다. 유형 특성을 선택한 후에 크기, 세로, 깊이, 가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맞는 사이즈로 변경을 하고 갖다가 붙여 넣습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안 맞아서 그걸 맞추고 있는 작업입니다. 별거 아닌 상황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사이즈 맞춰서 저 문짝 두께까지는 아니어도 본체, 수배 전반 본체까지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맞추면 저쪽이 삐져나오고 저쪽으로 맞추면 또 이쪽이 삐져나오고 난감하죠. 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mm 10mm를 어떻게 할 건지 줄여 보겠습니다. 맞춰 놓고 반대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까지가 아닌 본체 높이까지만 정리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나오죠. 복사를 하고 다중 복사를 누르고 복사를 해줍니다. LV반은 별도의 그 내부 구성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구성에 맞지 않는 그냥 LV라는 판넬 요쪽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렸고 발전기 제어반에 대한 그림도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단면 박스에서 위치 확인할 위치를 보여줄 위치로 옮기고 모델링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바뀌어야 하니 갑자기 제어반에 대한
이 제어반, 발전기 제어반 같은 경우도 안 치는 경우가 많은데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할 때 안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쓸데없이 2번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줄여야 이 일이 줄어드는데, 이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을 또 그리고 있으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꼼꼼하게도 맞춥니다. 어차피 저 위에 올라갈 텐데. 그렇죠. 위에 거를 지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워야겠죠. 이거 그릴 당시만 해도 저게 2번 그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없으니까 그래야지 라는 생각만 했지. 근데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 저게 이미 그려진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 2개가 형성됐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있는 것은 살려두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제어반을 각도를 바꾸고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AL이라는 명령을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거,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혹은 옮겨야 될 선을 먼저 옮기고 옮겨야 될 기준선을 나중에 옮겨버리면 핀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건물 따로 내용물 따로 되는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 링크 불러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핀을 꼭 찍어 놓고 작업을 하시고, 저는 복잡한 게 좀 싫어서 바로 작업 끝나면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다시 불러오겠죠. 수배 전반 배치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까지 수배 전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도 어디까지 보여줄런지 이런 거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